소나무들도 보이고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저수지 분위기가 나네. 그래도 뒤에는 바다고. 아, 일로 있다. 길이 이쪽으로 있구나. 가을이 완전히 무르익어 가는구나. 바닷가에 억새꽃, 억새풀이 참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바로 바닷가에 붙어있는 저수지라 걱정이 좀 되기는 되는데. 통통하게 살오른 대물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한데 떼짱이 연안 쪽에만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수초는 없는 상황이. 안녕하십니까. 붕어낚시 월척특급 나광진입니다. 참으로 기묘하게 들어앉은 저수지가에 섰습니다. 지금 파도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는데 오른편으로는 바로 바닷가가 인접해 있고 저수지 그 문어미 바로 아래까지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자리한 저수지, 이곳은 자은도라는 섬입니다.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 꾼들은, 낚시를 즐기는 분들은 아래쪽, 그리고 미지의 세계인 꾼들의 손길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서 떠나기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사실은 아주 생소하고 또 꾼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곳에서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월척특급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는 독특한 저수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 못지않게 저수지 주변도 가을을 가득 머금은 그림 같은 모습이다. 마주보고 있는 바다와 저수지. 억새풀 사이를 가로질러가는 나광진의 발걸음에서 왠지 모를 좋은 느낌이 든다. 힘이 들더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지.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딱 좋은데. 그래도 도착한 보람이 있다. 뭐일까지 걸어온 거라. 정말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곳에 도착을 해서 그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떼짱만 있고 나머지 마름은 다 사가 내린 상태로 봤는데 상쪽으로 올라오니까 아직은 마름이 이제 막 사가 내리고 있습니다. 떼짱과 마름, 사가 내리는 마름 사이에 공간 확보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섬이 특산물이 사실은 그 대파입니다. 전 밭이 지금 파란 녹색의 대파들이 상당히 많은 양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저수지를 왜 만들어 놨을까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대파, 농작물이 아닌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하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수심이 약 한 1.5m 정도, 1m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선행해야 될 수심 측정 그리고 바닥을 좀 읽어보는, 나가지 짧아졌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심 측정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일단은 수심 측정부터 해봐야지.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수심이요
봤을 때는 1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마음에 꼭 드는 포인트를 선정한 나광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마음에 드는 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정도, 5개 정도, 6개 정도. 눈으로 봤을 때는 대략 1m 정도의 수심이 예상되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찌를 던져본다. 서너 군데 바닥을 읽어보니 약간의 수심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른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좀 깊고. 저수지 바닥, 이 덤벙의 바닥 형태는 보통 그 저수지라고 그러면 일단 제방이 있고 수문이 있는 곳을 우리가 통상 저수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덤벙이라고 가끔 표현을 하는데 덤벙은 원래 그 충청도 지역의 방언이죠. 사투리입니다. 원래 표준말은 웅덩이인데 우리 낚시를 하는 공통적인 언어가 그냥 덤벙이라 그러니까 덤벙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덤벙의 형태는 지금 바닥 쪽이 거의 평평합니다. 급격하게 수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평평한 지역, 그리고 저 왼편으로는 약 한 1.5m 정도, 1.5m 정도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약 1m 정도, 수심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상류 쪽으로 갈수록 약간 낮아지는, 바닥은 긁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고 찌가 서는 모습도 아주 깨끗하게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 수심도 적당하고, 또 내가 그 처음에 원하던 대로 떼장과 마름 사이 경계 지점, 그리고 사가 내리는 그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찌를 세울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자리를 만들고 대편성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으쌰. 마음이 급해진 나광진이 서둘러 대편성을 준비한다. 큰 붕어를 낚았을 때 드러내려면 힘들 것 같아. 도착을 해가지고 대를 한 대 한 대 펴면서 지렁이를 막 달아서 넣으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거의 하룻밤 그 낚시 조과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렁이 넣었을 때 특히 그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해안가 쪽 이런 덤벙에서 지렁이를 넣었을 때 바로바로 반응, 그 반응에 올라오는 붕어 씨알이 그 평균 씨알이고, 밤에 새우를 사용을 해서 씨알 선별력을 높여가지고 큰 붕어를 낚아내는 그런 낚시 패턴이 지금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2대째 펼치고 있는데 그 섬 낚시, 그리고 이제 추워지는 날씨 덤벙 낚시에서 필수인 지렁이 미끼를 지금 바로바로 꿰서 던져 넣고 있습니다. 2대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림상이나 분위기상으로는 바로 반응을 해서 붕어가 올라와, 작은 씨알이 될지 큰 씨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라올 것 같은 분위기. 항상 거의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직감이라든가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지금도 분위기나 직감은 뭐 그런 쪽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들떠있는 꾼의 마음처럼 왠지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오, 바로 지렁이에 반응을 하긴 하는데,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데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먼저 지렁이를 이용한 탐색에 나섰다. 3대째 지금 지렁이를 깨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끼워놓은 찌가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잠겼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바로 반응을 하는 상황. 가물치 새끼인지 잔챙이 붕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편성이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시작된 이 분위기대로라면 월척의 시원한 손맛을 예상해봐도 좋을 것 같다.
잔챙이들이 지렁이를 물고 늘어져 버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저수지. 그 곁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높다랗게 파란 하늘이 가을의 운치를 더한다. 섬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대파 향기도 대물의 냄새를 맡은 꾼의 코를 자극시킬 수는 없다. 대편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해가 지금 더 산 뒤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주 짧은데, 그러니까 228대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바로 연안 떼짱 언저리 쪽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긴 데까지 펼쳤습니다. 44대를 이용을 해서 사가 내린 마름 건너편 쪽에 중심부를 지금 공략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연안 쪽으로 지금 40대를 이용을 해서 떼짱에 또 붙여 놨습니다. 그 바닥이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수심이 고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입질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떼짱과 그리고 마름 경계 지역이면은 분명히 붕어의 그 먹이 활동을 위해서 붕어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미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렁이 미끼를 이제 일단 완전 배제를 하고 준비해온 새우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새우 미끼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새우 미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편성을 끝내놓고 보니까 가끔 살짝 들었다 올렸다 하는 입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붕어들, 작은 붕어들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내리면은 이곳에서 큰 붕어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언덕이 높습니다. 물이 저 아래 지금 약 한 2m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큰 붕어를 낚았을 때도 뭐가 새우에 살짝 붕 움직이더니 올렸는데 빈바늘만 또 올라왔네요. 살짝 올려가지고 끌고 가는 걸 보고 챔질했는데 빈바늘만 올라왔네요. 역시나 그 작은 붕어들의 소행이 지금 주간, 그러니까 낮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밤이 되면은 아마 작은 붕어들 들어가고 큰 붕어들의 입질이 있을 것입니다. 밤이 기대가 되고 어서 빨리 또 케미 불빛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넘어가니까 일단 낱낚시를 조금 더 해봐야죠. 먹이를 찾아 활발하게 회유하는 붕어들을 낚아올리는 가을 낚시. 그 시원한 찌올림과 억센 대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을 낚시의 매력이 아닐까. 이곳 자은도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손에 케미컬 라이트가 들려 있는데 섬 낚시, 그리고 이제 날씨가 밤이 되면 상당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밤이 된과 동시에 옷을 좀 두껍게 껴 입고 밤 낚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 더 추워지면 아마 이거 자동 텐트를 또 뒤쪽에다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수심이 깊은 곳, 그리고 낮은 곳 선택을 해서 밤낚시,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선택을 해서 앉으라 그러면은 수심이 약간 깊은 곳을 노려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수심이 전체적으로 1m가 넘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내일 아침까지
이 케미컬 라이트에 벗을 삼아 가지고 꽃박도 나를 지새우면서 붕어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다 할 입질 없이 어느새 찾아온 어둠. 하지만 긴긴 가을밤 덕분에 아직은 여유를 부려볼 만하다. 자, 케미컬 라이트가 달아진 찌가 들어간다. 찌가 달려가지고 너무나 작은 잔챙이들 붕어가 낮에는 심했는데 밤이 되면 안 그래야 할 텐데. 밤낚시의 시작을 알리는 케미불빛과 함께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기다림의 시작이다. 밤이 되면서 더욱더 쌀쌀해진 섬 날씨. 좀 더 깊은 수심 쪽으로 찌를 던져 입질을 노려볼 생각이다. 귓가를 울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도 오직 흐트러짐 없이 한 곳만 응시하는 꾼. 어떤 것들도 대물을 노리는 꾼들의 집중력을 방해할 수는 없다. 바닷바람 때문인지 입질인지 모를 흔들림이 시작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이때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찌의 움직임. 해가 넘어가면서 지금 새우에 찌가 깜빡깜빡 하는데 가지고 들어가냐 이제. 이야 참. 들어가는 것도 같고 나오는 것도 같고. 드디어 위로 올라가는 찌. 이번엔 확실한 입질이다. 확신이 드는 순간 재빠르게 들어올리는 나광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첫 번째 붕어다. 새우미끼에 밤 되고 첫 붕어 나왔습니다. 첫 붕어 나왔는데 씨알이 생각보다 잡니다. 저쪽 건너편 쪽에 마름을 건너서 쳐놓은 지금 사사대에서 입질을 받고, 야 이거 참 난관입니다. 턱이 높아가지고 붕어를 한번 드러내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큰 붕어 걸어도 걱정이네요. 붕어는 정말 새색 정말 이쁩니다. 21cm 딱 한 뼘짜리 붕어인데 붕어는 정말로 선붕어 정말 예쁘다. 아하 첫 붕어 얼굴 봤습니다. 턱이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는데 자, 잘 가라. 으쌰 들어가야 되는데죠. 오케이 들어갔어. 20cm 정도. 생각보다 작은 씨알에 못내 아쉬운 나광진. 다시 한번 새우미끼를 이용해서 좀 더 큰 씨알을 기대해본다.
첫 붕어의 손맛을 느껴봤으니 이제 대물의 억센 손맛을 느껴볼 차례. 다시금 기다림이 시작된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닷바람은 더욱더 거세게 불고 이때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찌. 꾼의 손놀림도 긴장 상태다. 여기 입질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재빠르게 들어올리는 나광진. 두 번째 붕어를 만나는 순간이다. 진짜 큰 붕어 만나줍니다. 이거 뭐 쌍둥이도 탑송. 딱 입질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챔질하면은 지금 계속 정말 바로 잰 듯한 더 크거든. 22, 3cm. 똑같은 붕어들. 이제 점차 시간이 갈수록 딱 틀려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붕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붕어의 크기는 똑같은데, 붕어의 크기는 똑같은데 입질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입질이 지금 굉장히 난잡하게 툭툭 치고 살짝 올리고 내리고 끌고 들어가는 입질, 그런 입질 형태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아주 정직하게 올리는 그런 입질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붕어들이 그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안정감을 찾으면서 차분하게 먹이 활동을 한다는. 지금 제가 지금 턱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으면서 붕어를 낚아내고 있는데, 턱이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물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 2m 이상이 나는 이런 높은 곳에서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체험질을 할 때 다른 일반 평지형 수면하고 거의 수평이 되는 곳에서 낚시를 할 때보다 체험질을 하는 템포를 한 템포 빨리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 턱이 높은 곳에서 하게 되면은 낚싯대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낚싯대가 미끄러 내려가기 때문에 낚싯대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앞받침대를. 두 번째 붕어를 채 놓아주기도 전에 또다시 들어올려지는 붕어. 연달아 계속되는 입질이지만 앞받침대를 여전히 아쉬운 크기다. 막 입질이 들어오고 작은 붕어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받침대는 많이 지금 들어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찌가 서 있는, 그리고 뽕돌이 서 있는 그 자리와 낚싯대 끝, 초리대 끝이 거의 죽은 선이 없이 사선이 없이 일직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지를 좀 더 빨리 가져가도 다른 곳에서 그 평평한 곳에서 낚시할 때보다 거의 같은 체험질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약간 늦으면은 체험질이 늦게 되면은 오히려 그 평평한 곳에서 할 때보다 더 늦어지죠. 일단은 붕어부터 빨리빨리 처리되고 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푸덕푸덕 그러는데, 인터뷰 중에도 붕어가, 또 작은 붕어가 산소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너무 작다. 또 새우를, 굉장히 큰 새우를 끼워놓고 바늘을 지금 5호바늘, 상당히 큰 바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깊숙이 먹어서 나온 아주 작은 붕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구슬이 되는 작은 붕어, 큰 붕어, 작은 붕어, 큰 붕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나광진. 어둠 속에 덩그러니 보이는 그의 모습이 더욱더 멀게만 느껴진다. 또다시 시작된 대물을 향한 기다림.
밤은 점점 새벽을 향해 달리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찌. 참붕어 미끼로 교체해서 새벽이 되기 전에 좀 더 큰 씨알을 노려보기로 했다. 제법 쌀쌀한 가을 밤바람도 대물을 기다리는 낚시꾼의 가슴 속까지 파고들지는 못할 것이다. 미끼를 교체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찌. 또 올라온다. 또 올라와. 또 올라와. 또 올라와. 또 올라와. 이 붕어. 화금 나는데 이 붕어는 그 아까 그 참붕어를 가져와가지고 참붕어를 깨서 지금 올라온 붕어입니다. 아까보다 씨알이 조금 커지긴 했지만 비슷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참붕어 미끼에 나온 붕어도 역시나 고만고만합니다. 이게 정말 큰 붕어를 노리고 하는 낚시에서는 피곤합니다. 이러면 지금 몇 수째 이런 붕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하, 큰 붕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딱 한 배 지금 딱 그 해 지금 크기 그런 붕어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약간은 걱정과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큰 붕어 혹시 없지 않을까, 혹시라도 물을 뺐던지 아니면 그물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참붕어 미끼로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조금씩 초조해지는 꾼. 참붕어 미끼 이런 붕어가 나오냐. 에이 참, 너도 잘 가라. 저 사이에다가 그냥 간다. 자, 이렇게다. 뜰장 사이에다 붕어를 얼마나 던져놔서 구멍이 목 뚫렸네. 난감하네. 입질이 없어서 붕어가 안 나와서 난감한 게 아니라 입질을 너무 자주 해서 작은 붕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난감하네. 잦은 입질 때문에 참붕어 미끼마저 떨어진 상황. 또다시 새우로 미끼를 교체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다.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대물꾼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란 없는 법. 오랜 기다림의 정적을 깨고 또다시 시작된 입질. 빼 해가지고 길이는 이것은 조금 있다. 길이는 거의 한 25 정도, 24cm나 되겠네. 이건 24, 24cm 정도나. 참 깊게도 먹는다. 먹이 활동은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꼼짝도 하지 않는 케미컬 라이트를 바라보는 것도 고역입니다. 고역. 계속 새우에 이런 붕어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도 고역입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해. 눈도 피곤하고 손도 피곤하고. 잔잔한 수면 위에 정말 움직임이 없다가 쭉 올라오는 그런 입질을 보고 챘을 때 큰 붕어가 나와주는 그런 낚시가 정말 즐거운 낚시인데, 길이는 꽤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나도 가자. 힘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으쌰.
아, 쟤 높아가지고 떼장이 꽉 차 있어가지고 꼭 글로 던져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 계속 낚아내다 보면은 큰 붕어가 한 번 나오겠지. 계속 낚아내다 보면은 새우가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계속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낚아내다 보면은 큰 붕어가 나오겠죠. 계속 낚아내는 거야. 계속. 바람이 좀 밤 되면 멈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쪽이 바로 뒤쪽이 좀 저쪽이 툭 터진 넓은 바다라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는 밤에도. 차가운 바닷바람만큼 지금 꾼의 마음도 서서히 시려온다. 바람은 줄기차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입질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는 붕어는 딱 그만한 붕어. 어느 해인가 물이 완전히 말랐다든지 아니면 혹은 그물질을 좀 과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우려를 해봅니다. 계속 지금 입질하는 붕어들이 작은 붕어들. 답답한 상황. 이제 점차 시간은 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하, 역시 잔챙이 붕어요. 인터뷰 중에도 새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바람이 지금 불고 표면 수온을 떨어뜨리면서 작은 붕어들의 입질이 끊어지고 분명히 큰 붕어가 한 번 정도는 올 것입니다. 기다려 봐야죠. 기다리면서 이 바람 그리고 작은 붕어와 더불어서 또 새벽 시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작은 붕어들이 너무나 방정맞은 입질을 나니까 활성도는 좋은데. 가을철 붕어 낚시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온. 그렇기에 나광진은 새벽이 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수온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시간. 스산하게 부는 가을바람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 하늘이 얇게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지금 동이 터오고 있는데 밤새 작은 붕어들과 씨름을 하다가 날이 또 이렇게 밝고 맙니다. 큰 붕어가 나오려니 하고 기다리다 작은 붕어들만
연급 후 미끼를 계속 교환해 주면서 나가내다 보니까 손이 지금 거의 물집이 잡힐 정도로 오른손이 혹사를 당했습니다. 지금 그 동이 막 틀려고 했을 때 제가 그 채집망을, 참붕어 채집망을 아래쪽에 담궈 놨던 것을 다시 위쪽으로 지금 상응 쪽으로 해서 좀 낮은 곳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 놨습니다. 동이 트면서 새우미끼에 아마 아주 작은, 그러니까 잔챙이급 성화에 낚시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오전 참붕어 미끼가 채집이 되지 않으면은 오전 낚시가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단은 동이 트고 참붕어가 채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참붕어 미끼를 이용을 해서 큰 붕어를 기다려보는 그런 낚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깨를 움츠리게 만드는 바닷바람. 하지만 대물꾼 나광진에게 차가운 바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쉽게 밝아버린 아침이 아닐까.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 날이 밝고서 참붕어 미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낚시를 해봤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붕어가 작은 붕어, 참붕어에도 작은 붕어들이 달려들고 큰 붕어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활성도도 좋았고 굉장히 그 먹이 활동도 왕성했고 나오는 붕어들이 상당히 그 마리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률적인, 크기가 거의 동일한 붕어들이 나오는 상황, 들쑥날쑥하고 그 정도 마리수면은 월척급은 못 되더라도 약 한 27, 8cm 정도까지도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마리수인데 안 되네요. 큰 붕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조건, 군집성의 특징을 가지는 그 붕어들의 습성상 이쪽 부근에는 그 정도 씨알들이 모여서 노는 곳, 이 둔벙에 지금 다른 곳,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낚시를 하지 않았고 건너편이든지 아니면 저쪽 편에 어떤 포인트 쪽으로는 또 큰 붕어들이 놓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젯밤 내가 낚시했던 이곳에서는 큰 붕어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하룻밤 동안 맛본 여러 번의 작은 손맛. 하지만 그보다 단 한 번의 짜릿한 손맛을 위해 대물꾼들은 또다시 다음을 기약할 것이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멀리 지평선이 열려있는 바다를 뒤로 두고 하룻밤 밤낚시를 이곳 자은도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으로 기묘묘한, 정말로 차로 재듯한 붕어들의 얼굴만 밤새 실컷 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을 뒤로 하고 철수를 해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낚시, 이제 추워지는, 정말로 밤이 추워지는 계절이 옵니다. 그 계절 무서워하지 않고 또 다시 저는 섬으로 그리고 수로로 낚시를 떠날 것입니다. 낚시를 나가시는 여러분, 이제 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